아마도 여러분은 챗GPT가 인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매일 더 똑똑해지는 마법 같은 무료 비서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픈AI는 수십억 달러를 태우고 있고 그들의 기막힌 생존 계획은 무료 사용자들의 서비스를 다운그레이드하고 진짜 모델은 200달러의 유료 장벽 뒤에 숨기며 여러분의 대화를 광고 공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다면 그건 아마 기분 탓이 아닐 겁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게 바라고 있고 그게 바로 그들의 의도입니다. 하지만 그 무료 AI 어시스턴트는 이미 끝났습니다. 1장 50억 달러짜리 대형 참사. 오픈AI는 공경에 처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스스로 세운 거의 모든 내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수익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주간 활성 사용자 기준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승리의 순간으로 여겨졌던 IPO 일정조차 이제는 명확한 결승선이 없는 압박 속 전력질주처럼 보입니다. 2026년 4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이 수치들은 대중에게 알려진 이야기보다 훨씬 덜 미화된 현실을 보여줍니다. 2024년에는 37억 달러의 수익에 5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37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50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회사가 1달러를 벌 때마다 2달러 35센트를 지출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최고 재무 책임자 사라 프라이어는 다음 수십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성장세가 조금이라도 흔들릴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픈AI는 이 모든 것이 AGI를 향해 규모를 키워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고 신호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는 여전히 대체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50억 달러의 손실은 하루에 약 1,370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1년 내내 계속되는 수치입니다. 그건 분당 약 9,500달러에 해당합니다. 눈을 깜빡이는 사이에 약 160달러가 사라집니다. 경영진들은 자신의 스톡 옵션을 자진해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수백억 달러를 투자한 벤처 캐피털 리스트들도 추가 투자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실적 발표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점점 더 위험에 노출되는 집단이 남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입니다. 두 번째 장, 무료 요금제를 멍청하게 만들기. 챗GPT는 결코 무료가 아니었습니다. 챗GPT는 기술업계의 주요 자금 지원 기관에게 대규모로 보조금을 받았으며 투자자 명단에는 유명 벤처 캐피털 거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 스라이브 캐피털, 그리고 사우디 국부펀드까지 있습니다. 합산 투자액은 보도에 따르면 600억 달러를 넘으며 현재의 소진 속도라면 이 돈은 수십 년이 아니라 몇 년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결국 누군가는 연료 탱크를 다시 채우는 데 드는 비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불안감은 현실이고 기업 공개 시계는 계속 돌아가며 그들의 생존 계획은 절박합니다. 챗GPT는 겉보기엔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구동 모델을 조용히 바꿨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멍청해졌죠. 사용자들이 잘 모르는 용량 기반 폴백이라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피크 시간대나 보이지 않는 1일 할당량이 초과되면 사용자는 대표 모델에서 더 저렴한 미니 버전으로 조용히 전환됩니다. 이 전환은 눈에 띄지 않지만 품질 저하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강력한 모델에서 5시간마다 10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대화가 중간에 일반 자동 완성 모드로 전환됩니다. 사용자 이용 데이터, 전략 메모, 여러 레디스레드 모두 쿼리를 작은 모델로 라우팅하는 것이 비용 통제 목적임을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브랜드를 보며 변함없다고 생각할 때 AI 어시스턴트는 일부러 저가형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 절감 효과는 큽니다. 쿼리를 더 작은 모델로 보내면 비용은 센트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주력 모델에서는 몇 센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간 활성 사용자 8억 명 전체에 적용하면 그 계산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는 대화 상대가 갑자기 당신의 마지막 3개 메시지를 잊어버리고 운세 쿠키에 나올 법한 격언으로 대답하기 시작하는 상황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능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테스트 결과 대체 모델들은 주력 모델이 한 번에 처리하는 작업을 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다단계 추론이 무너집니다. 코드 생성에서는 미묘하고 찾기 힘든 버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긴 맥락 요약에서는 중요한 세부 정보가 누락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엔 어시스턴트가 미적분도 풀지만 다음날 점심 트래픽이 몰리면 하이쿠 음절 수도 못 셉니다. 그래서 무작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 같습니다. 기적처럼 느껴졌던 무료 서비스는 사실 손해를 감수한 미끼 상품이었고 마케팅 자본과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장기적인 도박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변화는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고 그 변화는 결코 미묘하지 않습니다. 제3장
엘리트 전용 유료 장벽. 내부 가격 책정 메모에 따르면 한때 소비자용 AI의 대표 상품이었던 오픈 AI의 월 20달러짜리 플러스 요금제가 조용히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플러스 구독자도 여전히 쓸만한 건 있지만 최첨단 성능은 일반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챗 GPT 프로를 만나보세요. 프로는 월 200달러입니다. 이 서비스는 5원과 5원 트로 모드 무제한 이용과 플러스보다 높은 사용 한도, 서버 과부하 시 우선 연산 자원 할당을 제공합니다. 또한 표준 등급에 비해 더 어려운 추론 작업에서 오류율이 더 낮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더 똑똑한 모델이 이제 유료 장벽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따져볼수록 점점 불편해집니다. 한 달에 200달러면 1인당 1년에 2,400달러가 됩니다. 4인 가족이 같은 고급 요금제를 이용하려면 연간 9,600달러가 됩니다. 이는 많은 가정이 몇 달 동안 식료품에 쓰는 비용보다 더 많습니다. 200달러 등급의 가입률은 전체 사용자 중 한 자릿수 초반대에 머물고 전 세계적으로 약 500만 명의 가입자가 있습니다. 이는 약 0.06%에 해당합니다. 한편 플러스 사용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으며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곳까지 확장될 예정입니다. 내장 칼스 주니어가 제공하는 당신의 채팅 다음 버전의 챗 GPT는 단순히 더 똑똑하거나 더 비싼 것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수익화되고 있습니다. AI 어시스턴트에 광고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문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오픈 AI의 공식 발표입니다. 광고는 이제 공식 제품 라인에 포함되며 무료 요금제부터 시작되며 미국 베타에서는 새로운 8달러 챗 GPT 고 요금제가 출시됩니다. 광고주들은 입장만 하더라도 최소 20만 달러 이상의 약정을 요구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기 가격은 1000회 노출당 약 60몇 달러로 매우 높았으나 실제 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후 인하되었습니다. 광고는 응답 하단에 표시되며 현재로서는 광고임이 명확히 표시될 예정입니다. 같은 회사가 한때 팟캐스트 청취자들에게 챗GPT에 광고를 넣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최후의 수단이 예상보다 일찍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 최후의 수단이 출시 계획까지 세워졌습니다. 여기서의 방식은 간단하고 의도적입니다. 무료 사용자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8달러 사용자는 광고가 줄거나 다르게 보이고 20달러 사용자는 한동안 광고가 없으며 200달러 사용자는 광고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같은 제품이지만 규칙이 다릅니다. 더 많이 지불할수록 더 깔끔하고 더 강력해집니다. 진짜 목적은 단순히 광고가 아니라 타겟팅입니다. 웨딩을 입력하면 6개월간 예식장, 반지, 허니문 패키지 광고가 쏟아집니다. 소셜미디어와 달리 이곳엔 사람들이 모든 걸 말하기 때문이죠. 업계 분석가들은 대화형 타겟팅이 기존 광고보다 몇 배나 더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도 인스타그램에는 자신의 고민을 말하지 않지만 챗GPT에게는 말합니다. 보고된 수치에 따르면 광고 사업은 2029년까지 연간 25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도록 설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오픈 AI의 현재 전체 수익을 단독으로도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의료, 연애, 세금 고민, 새벽 3시 검색까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케터들에게 친근한 채팅창 속 꿈같은 기회입니다.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한 경쟁자가 조용히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시장의 유일한 분야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5장 엔트로픽 패닉.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헤드라인만 보고 중요한 사실을 놓칩니다. 경쟁사 엔트로픽이 이제 오픈 AI와 거의 같은 연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부에 따르면 엔트로픽이 선두주자보다 더 많은 연간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샘 알트만의 전 동료들이 세운 이 작은 회사는 이제 모두가 선두라고 부르는 회사보다 연 환산 매출이 더 많습니다. 예전엔 일방적인 독주구도 같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회사의 차이는 분명하며 이것이 왜 이렇게 다들 불안해하는지를 설명해줍니다. 엔트로픽은 대중시장보다는 고급 부티크처럼 천여 개 기업 고객만 상대합니다. 많은 기업이 연간 수백만 달러를 내고 일부는 수천만 달러까지 냅니다. 엔트로픽의 대표 모델 클로드는 기업용 코딩 분야의 핵심 도구로 떠올랐고 포춘 500대 기업의 엔지니어링 팀과 월가, 바이오테크 연구 그룹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격에 민감한 고객들이 아닙니다. 좌석당 50달러여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성 향상이 첫날 점심 전에 이미 비용을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픈 AI는 수억 명에 달하는 무료 이용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중견기업 한국과의 계약에서 오픈 AI가 100만 명의 일반 챗GPT 사용자들에게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립니다. 엔트로픽의 틈새 시장은 독특한 비즈니스를 만듭니다. 가격이 높고 계약 기간이 길며 이탈률이 낮습니다.
사용 패턴도 안정적이어서 예측이 가능하고 재무팀이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픈AI의 소비자 규모와 비교해보면 수억 명의 사용자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수요가 끊임없이 몰려듭니다. 작은 가격 변동만으로도 하룻밤에 대량 해지가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두 시스템은 매우 다릅니다. 하나는 예측 가능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대규모와 변동성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브랜드보다 실제 사용이 중요해 소비자 제품이 일부러 분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무료 등급은 컴퓨팅 비용 절감을 위해 제한되며 중간 등급은 더 이상 핵심이 아니게 되고 상위 요금제로 끌어올리는 통로가 됩니다. 200% 등급은 이를 구독이 아니라 비즈니스 인프라처럼 여기는 사용자를 겨냥합니다. 광고는 그 정도까지는 절대 돈을 내지 않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은 엔트로픽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며 투자자들이 이야기와 관련해 불편한 질문을 하기 전에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실적 수치도 개선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압박감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6장 안전팀의 이탈. 시스템이 예측 불가능하거나 위험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막는 임무를 맡은 안전팀의 핵심 인원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조용히도 천천히도 아니죠. 이것을 안정적인 장기 투자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걱정해야 할 속도입니다. 얀 레이크의 사임글은 짧고 매우 공개적입니다. 그의 정확한 표현은 경고처럼 들립니다. 안전문화와 절차가 화려한 제품에 밀려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레이크는 정렬팀의 공동 리더였으며 자신이 개발하는 기술이 치명적인 해를 끼치지 않도록 막는 일을 오로지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 인류의 안전에 더 이상 관심 없다고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리아 수츠케베르의 퇴장은 경고탄이었습니다. 수츠케베르는 오픈AI의 소속 과학자이자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떠나 안전한 초지능을 목표로 한 자신의 벤처를 설립했고 기술적 두뇌 집단의 일부를 함께 데려갔습니다. 그의 퇴사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어졌는데 이는 경고탄이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더 강력한 미래 AI 시스템이 통제하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슈퍼 얼라이먼트 팀은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이 팀은 원래 내부 컴퓨팅 자원의 상당 부분, 약 20%를 안전성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약속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후 팀원들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컴퓨팅 파워는 보도에 따르면 제품 개발 쪽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임무로 여겨졌던 일은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탈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정렬된 AGI를 만들려던 엔지니어들은 이제 전혀 다른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제품 결정이 사업부서에 의해 주도되고 출시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안전성 검토가 빨라지며 내부적으로 내부 고발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회사입니다. 이 우려는 오픈AI를 잠재적 상장에 대비시키던 바로 그 구조조정 기간에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장치는 사라졌습니다. 투명성과 신중함에 대한 약속은 이제 어느 한 집단의 몫이라고 콕 집어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엔 전담 감시팀이 맡던 일이 이제는 절차에 따라 압박 속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전직 직원들은 지난 18개월간 정렬 작업 인원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회사는 외부적으로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인상적인 데모들조차 더 엄격히 통제되거나 지연되고 상업적 우선순위에 밀려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7장 소라의 낚시성 바꿔치기. 소라는 2024년에 털복숭이 매머드가 눈 위를 걷는 장면이나 소름 끼치도록 현실적으로 현실점 같은 하이퍼리얼 영상으로 입소문을 탔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유통기한이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소라는 더 이상 일반 소비자용 독립제품으로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미래를 보여주던 소라는 이제 대중의 손을 떠났습니다. 내부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과도한 컴퓨팅 비용과 기업용 도구, 에이전트, 로보틱스 쪽으로의 전략적 전환이 언급됩니다. 결국 모든 것은 경제적인 이유로 귀결됩니다. 소라의 단일 비디오 생성은 일반적인 텍스트 쿼리보다 컴퓨팅 비용이 1000배 이상 더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호기심 많은 수백만 명 사용자의 비용이 합쳐지면 문제가 됩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 광고 대행사, 기업 미디어 파트너는 여전히 사업성이 맞는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모를 보고 조카의 생일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한 일반 사용자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스튜디오 라이선스 계약은 파트너에 따라 연 500만, 2천만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 화제였던 소비자용 버전은 이제 대부분 클립, 데모,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소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전엔 무제한처럼 느껴지던 음성 기능과 맞춤형 GPT도 이제 더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한때 자유롭게 공개되던 고급 추론 기능이
점점 더 비싼 요금제에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경향이 뚜렷해집니다. 수익화는 부수적인 효과가 아니라 그 자체가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예정된 결과로 이어지며 그 결과에는 이미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8장 상장 수탈 기계. 공개 자료에 따르면 오픈AI는 상장 IPO를 앞두고 거버넌스 구조를 재편 중이며 금융언론은 이를 전례 없는 규모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이익을 제한하고 미션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기존 구조는 해체되고 있습니다. 한때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졌던 비영리 이사회는 이제 더 자문 역할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미션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인류를 위한 안전한 AGI가 목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미션을 지탱하던 시스템은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유출된 메모에서 반복되는 1조 달러 가치 평가 목표가 유일하게 중요한 숫자입니다. 데이터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2022년 이후 입력한 모든 프롬프트, 나눈 모든 대화가 모두 시스템에 흡수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장 스토리로 바뀌어가면서 그 모든 활동이 새롭게 해석됩니다. IPO 문서에서는 그것이 참여도나 모멘텀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표현을 걷어내면 익숙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것은 모든 기술 플랫폼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후반기의 변화입니다. 사용자는 더 이상 단순한 고객이 아니게 되고 제품의 일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서비스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로 사용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불편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결코 고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9장 AI 하층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까요? 무료이면서 강력하고 널리 이용할 수 있었던 AI의 황금기는 끝났습니다. 약 24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디지털 작업 방식은 더 비싸지고 더 제약을 받게 될 겁니다. 예전엔 지능에 무료로 접근하는 듯 했지만 이제는 더 나은 성능이 더 비싼 요금제 뒤에 놓인 계층형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작동하는 모든 것의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이는 모든 기술 혁신이 암시했지만 눈에 띄게 드러난 적 없는 패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 버전을 사용하게 되고 기본 버전이 먼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저렴해지고 더 단순해지며 더 제한적이 됩니다. 접근은 더 이상 평등하지 않게 되고 모든 것이 배분되는 구조가 됩니다. 사람마다 지불 금액에 따라 다른 수준이 주어집니다. 접근성이 확대될 것 같던 기술이 여러 계층으로 나뉘어 일부만 모든 기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스템 안에 머물 만큼만 받으며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변합니다. 모두를 끌어올릴 거란 약속이 있었죠. 이제 인간지능의 미래는 구독 서비스 뒤에 가려져 있고 우리는 점점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미래를 만드는 회사들 내부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가까웠던 이들이 떠나기 시작했고 이는 실리콘밸리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I 연구원들이 왜 그만두고 떠나면서 패닉에 빠지는지 알아보세요. 아니면 대신 이 영상을 시청하셔도 됩니다.